안녕하세요, 문바 여러분. 드디어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정말 엄청 힘들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정말 공수처에 모내 이런 거 만든다고 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흔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했죠. 근데 이것도 원래는 임기를 채우고 사퇴를 하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법이라는 걸 발의해서 윤석열 총장을 정치를 못하게 만들려고 그 윤석열 총장이 힘을 완전 빼버리려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법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내려온 것 중에 한 이유거든요.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이 뭐가 그렇게 무서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윤석열 총장이 우리한테 어떤 이미지인가요?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이때 그때 그 정부의 비리를 파헤치고 그 정부에 대해서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 비리를 찾아낸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총장이고, 정말 국민의 힘에 서서 일을 한 사람은 윤석열 총장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총장 엄청 띄워줬거든요. 그리고 역대 검찰 중에 제일 큰 권한을 준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성역 없는 수사를 해라.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법조인이 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된 다음에 잘못한 사람을 찾아서 수사를 하는데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가 됐잖아요. 180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도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수사를 해야죠. 성역 없는 수사니까.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추미애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찰을 와해시키려고 별짓을 다 했죠. 그걸로 견디다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정말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게 윤석열 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막 문바 방송들 하는 스피커들이라고 하죠. 전 그 사람들이 대기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의 의사를 전혀 방영하지 않고 그냥 힘의 논리, 정말 자기들한테 잘해주는 국회의원들만 좋은 포장을 해주려고 노력만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체가 윤석열 총장을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내가 왜 윤석열 총장을 얘기하냐면 20, 30대 여러분, 정말로 대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쁜 건가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요. 그럼 정규직을 뽑으려고 하는데 정규직을 왜 못 뽑고 있나요? 나중에도 얘기할 거지만, 노조에서 못 뽑게 하죠. 노조가 새로운 직장인들을 안 뽑아요. 정규직을. 그리고 다 비정규직으로 만들죠. 근데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외국은 특히 호주를 두면은, 호주는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더 못 벌고 건축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미용사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번다고 우리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냥 맨날 무시당하고 너는 비정규직이니까 월급도 적고 그렇게 세뇌를 당하면서 큰 거예요. 비정규직이 왜 월급을 적게 받아야 됩니까? 왜 정규직이라고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요? 일을 더 많이 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돈을 적게 받는다? 이게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요식업 쪽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지 않고 능력대로 일당을 받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역전이 돼가지고 정직원보다 일당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정규직이라고 해서 돈 많이 받고,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일을 똑같이 하는데 너는 비정규직이니까 돈을 적게 받아도 돼.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그리고 요번에 지하철 이중문 공사하다가 젊은 사람 한 명 돌아가셨죠. 그때 혼자 공사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솔직히 그때 원래 2인 1조인데 뭐 혼자 공사를 해가지고 사고가 났네 어쩌나 하는데, 원래 그때 2인 1조였대요. 근데 그 공사를 했던 젊은 사람은 비정규직이었고, 정규직이었던 사람은 그날 노조 집회가 있어서 그 집회에 갔대요. 말이 됩니까? 아니, 일을 여기서 보면은 자기는 정규직이라서 그 집회에 나가야 돼서 집회를 가고, 너는 비정규직이니까 여기서 일을 해 하다가 죽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그 공사 맡은 회사가 잘못해서 뭐 사람이 죽었네 안 죽었네, 뭐 안전 수치를 지켰나 안 지켰네, 이런 말만 하고 있거든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자기는 노조 집회해야 된다고 갔다고 한 그 말은 전혀 안 나와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뽑아놓은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이고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걸 부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되고, 새로운 당이 나오던, 새로운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대통령이 힘을 빼려고 정치인들이 개헌하려고 그러죠. 이거 정말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누가 들어줄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누구는 말해야겠죠. 뭐 한 명도 안 들어주시는 것도 안데, 이 말을 한 명도 안 들어주시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이런 걸 좀 남기고 싶어요. 정말 문바들이 다 대깨문이 아니라는 걸.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했던 사람도 있고, 잘못된 정치인이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걸 또 문바들이 알고 있다는 거를 좀 남기고 싶어요. 다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살기 힘들고 하루하루가 힘든데, 그래도 누군가는 한 명은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슬픕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다 일용직으로 내몰고 비정규직으로 내몰아서 돈도 제대로 못 벌게 만들고, 자기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은 카르텔을 만들어서 더 잘 벌라고 하고,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부실라고 하고. 다음에 또 이 얘기는 따로 할게요.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이 정책들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일단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권 주자로 나왔습니다. 우리 정말 밀어줘야 됩니다. 앞전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을 뽑아봤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을 뽑아봤는데 우리들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일을 잘하겠지라고 해서 뽑았는데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맨날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 견제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일을 못해서 더불어민주당한테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오히려 180석인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패스를 하고 있죠.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욕 많이 먹고 있어요. 몰라서 먹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오히려 협박당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임기 못 채우고 내려오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경험을 해보면 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젠 우리가 더불어민주당도 믿을 수 없고 국민의힘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말 괜찮은 의원들도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정말 괜찮은 의원들이 있는데 이런 의원들을 우리가 잘 보고 찾아서 그 사람들이 정말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놓고 우리들을 위한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4선, 뭐 5선 했던 사람들 약속 지킨 거 없잖아요. 정말 초선 의원들 잘 살펴보고 정말 어떻게 우리 세금을 쓰는지 잘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제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하시고 윤석열 총장을 다시 한번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 스피커들이 윤 총장을 까는데 정말로 그 사람들 입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힘드셨을 텐데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내일도 힘내시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